안녕하세요. 차트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충격파동의 변형 패턴인 터미널 충격파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아고널이나 웨지라고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글렌일리에서는 삼각형 조정 패턴과 구분하기 위해 터미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선 터미널 개념에 들어가기에 앞서 1, 2강에서 추세적 충격파동 파트에 추가할 내용이 있어서 살짝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외부적인 관계, 익스텐션 또는 확장에 대해서 잠시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A파의 종점부터 시작점까지 거꾸로 피보나치를 그리면 바로 A파와 C파의 외부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관계는 그냥 A파와 C파의 길이 비율을 재기 때문에 B파의 길이가 중요하지만 외부적인 관계는 A파가 단순히 얼마나 확장되는지만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B파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관계에 사용되는 피보나치는 1.382, 1.618, 2.0, 2.618, 3.618 등이 있고 편의상 1.618 EXT A파 이런 식으로 부르도록 합시다. 그럼 이 외부적인 관계가 충격파동 내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파 연장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618 EXT 1파가 충격파 종료 지점이라고 합니다. 헷갈리시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1.382 EXT 1파쯤이 충격파 종료 지점이 되면 한 단계 더 큰 파동의 마지막 파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부적인 비율을 다룰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외부적인 비율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인 비율이 없을 때 외부적인 비율로도 재어볼 수 있다 정도이기 때문에 지지저항선 중에 하나를 추가한다고 생각하거나 해석의 여지를 추가한다는 생각으로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3파 연장인 경우에는 딱히 외부적인 관계가 생성될 여지가 없고 바로 5파 연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파 연장일 때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3파가 1파의 2.618 확장 그리고 2.0 확장일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3파가 1파의 2.618 확장을 넘어간다면 3파 연장으로 보는 관점이 더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5파는 1에서 3파까지 길이의 2.0 또는 2.618 또는 3.618 확장으로 자주 나오게 됩니다. 이 중 2.618 확장이 가장 자주 나오고 추세 지속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 확장은 충격파가 더 큰 조정파의 C파일 때 자주 나오고 3.618 확장은 나오면 중요한 고점을 형성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까지가 글렌일리에 나오는 충격파의 모든 내용입니다. 1, 2, 3강 내용을 숙지하시거나 사전처럼 활용하셔서 꼭 돈을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터미널 패턴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2강에도 있었던 자료인데요. 터미널 패턴을 너무 좋아하지 않으시는 게 이롭다는 걸 미리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터미널 충격파동의 모양입니다. 모양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추세선일 것입니다. 터미널에서는 13 추세선과 24 추세선을 사용합니다. 오른쪽 그림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각각 13 추세선과 24 추세선입니다. 하지만 추세선이 모인다고 무조건 터미널 패턴이 아니고 그냥 추세 충격 파동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2파와 4파가 만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터미널 패턴의 특이한 점은 1파 연장인 경우가 가장 자주 나오는데 1파 연장 터미널에서의 5파는 무조건 13 추세선을 뚫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닿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파 연장 터미널인데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터미널이 아니고 다른 패턴으로 인식하셔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1파 연장이면 수렴형, 5파 연장이면 확장형으로 채널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수렴형은 5파에서 주로 나오고 가끔 C파에서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확장형은 C파에서 주로 나오고 5파에서는 가끔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터미널 파동 다음에 나오는 하락이나 상승이 터미널 전체를 되돌리지 않으면 터미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카운팅이 존재하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다른 카운팅의 가능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터미널을 다 되돌린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나 빠르게 되돌려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 되돌렸다고 해서 그걸 터미널이라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보통은 터미널 생성 시간 50% 이내에 전부 되돌린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터미널의 1파 시작점을 터미널 생성 기간 절반 이내에 되돌려야 하기 때문에 피보나치 시간 툴을 이용해서 그었을 때 1.5 구간 이내에서 1파 시작점을 넘겨야겠죠. 그리고 다시 터미널로 인해 생성된 고점이나 저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최소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간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과거 차트 카운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다른 가능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터미널 충격 파동의 특징인데요. 특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상기시키고 갑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우선 터미널 파동은 충격 파동입니다. 일반적인 추세적 충격 파동과 달리 조정파 5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충격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삼각형과 혼동하지 않으셔야겠네요. 그리고 터미널 충격 파동에도 연장의 법칙, 즉 제일 긴 파동이 그 다음 긴 파동의 1.618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터미널 파동에서 3파가 연장될 때는 예외입니다. 물론 터미널 파동은 3파가 연장되는 경우가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터미널 패턴 내부의 피보나치 비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수렴형 1파 연장 터미널입니다. 특히 5파에서 많이 나오고 10파에서도 간헐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1파가 연장이기 때문에 2파는 1파의 0.618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피보나치를 그었을 때 0.618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3파는 1파의 0.382보다 크고 0.618보다 작아야 한다고 합니다. 1파 연장이기 때문에 당연한 사실입니다. 즉 오른쪽 그림에서 봤을 때 3파 종점이 화살표 범위 내에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4파는 2파와 0.618 관계를 이룰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안 이룬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일반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 툴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3파가 제일 짧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5파는 3파보다 짧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파의 0.382에서 0.618 이내에 존재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즉 오른쪽 그림과 같은 터미널 충격 파동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선을 2개 그어놨는데 각각 13추세선, 24추세선입니다. 이 중에서 24추세선이 중요한데요. 24추세선은 추세 충격 파동에서와 같이 이탈 시에 추세가 끝났다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추세선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를 하나씩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외우실 필요는 없고 사전처럼 활용하시거나 이런 게 있다고 듣기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른쪽 그림과 같이 C파가 연장된 플랫이 나오면 B파가 24추세선을 살짝 뚫을 수 있겠죠. 그리고 미달형 C파가 나오는 플랫에서도 B파가 24추세선을 뚫을 수 있습니다. 터미널은 내부 5파가 전부 조정파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 파동으로 수평형 삼각형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24추세선을 일시적으로 돌파하게 됩니다. 혹은 5파가 플랫이나 지그재그이고 그 플랫이나 지그재그의 내부 C파가 터미널 파동일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24추세선을 일시적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1파가 연장되지 않은 터미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파가 연장되지 않은 터미널에서는 2파가 1파의 99%까지 되돌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3파 연장 터미널입니다. 하지만 3파 연장 터미널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잊고 계셔도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연장의 법칙에도 위배되지만 예외로 취급되는 패턴입니다. 그래도 사전을 활용하듯이 한번 봐두시기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른쪽 그림과 같이 2파가 1파를 0.618 이상 되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3파가 1파보다는 커야 하기 때문에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을 이용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3파 연장이기 때문에 4파가 3파의 0.382보다 작게 되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1, 5 추세선을 그는다는 것입니다. 1, 5 추세선이 3파에 의해 이탈되도록 그려져야 하고 5파가 3파의 0.618보다 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파 연장 터미널은 더 큰 충격파의 5파에서 발생할 수 없고 무조건 조정파의 C파에서만 발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하지만 3파 연장 터미널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5파 연장 터미널을 알아보기 전에 4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4파는 우선 5파 연장 터미널이 아닐 때 3파의 0.618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리고 2파와 4파가 0.618 관계를 형성할 확률이 높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5파 연장 터미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5파 연장 터미널은 C파와 5-5파에서 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의 마지막에만 나오고 중간에서는 잘 안 나온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5파의 크기는 1파부터 3파까지 전체 길이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과 같이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을 그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파는 1파의 1.618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피보나치 확장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파는 3파의 0.5 이상을 되돌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메가폰처럼 확산되는 터미널 충격 파동이 완성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터미널 충격 파동이 더 큰 충격 파동의 5파에서 나왔을 때 2사 추세선을 돌파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추세적 충격파동을 비롯해 터미널 충격파동까지 모든 충격파동에 대해서 다 설명드렸고 예제 몇 가지를 보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일봉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붓다빔 이전의 상승파동인데요. 이 부분을 터미널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터미널 패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파 연장 터미널 패턴은 5파가 13 추세선을 돌파해야 하고 심지어 이 패턴을 절반의 시간 내에 전부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대X님은 이 부분을 확장 플랫 이후 미달형 지그재그가 나오는 복합 조정으로 보셨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모양만 보고 다이아고널이라고 판단하는 매매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샌드박스 차트입니다. 저는 이중 지그재그 복합 조정으로 카운팅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피보나치 비율 때문입니다. 물론 이 카운팅이 틀릴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지그재그의 C파를 터미널로 카운팅했을 때 조건들이 괜찮아서 이렇게 카운팅하는 시나리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C파의 5파 연장 확장형 터미널이 나왔다는 사실과 내부 비율들이 전부 조건에 맞다는 사실, 그리고 터미널이 생성된 시간의 절반의 시간 이내에 터미널 전체를 전부 되돌렸다는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예 틀린 시나리오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까지 보셨으면 이제 생각보다 터미널의 조건을 전부 만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제가 백테스트 할 때도 터미널 파동을 정말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터미널 파동이 나온다면 방향이 정말 크게 나올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비는 좋지만 그 좋은 손익비를 위해서는 꼭 조건을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한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리딩 다이아고널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는 글렌릴리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딩 다이아고널을 만족한다고 해서 5파로 카운팅하고 글렌릴리의 지식을 적용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리딩 다이아고널로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검색을 해보셔서 그 조건에 맞게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로써 모든 충격파동 내용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매매의 꽃인 조정파동, 그 중에서도 플랫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꼭 도움이 될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